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름들. 자,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기리과 함께 이번 주에는 기분들이 조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떤 증시 흐름이 나올지 한번 깔끔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25일 일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이 영상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흐름 정리, 그리고 이번 주 매동 및 연기금 외국인 매수 사이 종목 정리, 다음으로 이번 주에 큼지막한 뉴스를 복습해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큼지막한 뉴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올라올 예정입니다. 위 네 가지를 정말 심플하게 다룰 예정이며,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간단하게 준비한다는 느낌으로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코스피가 상태가 좀 나쁩니다. 2290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장중 저점은 아직까지 깨진 않았지만 그런데 종가 기준 저점은 갱신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추가적 하락 나오면은 또 2200, 2100 여기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러한 공포가 현재 생기고 있습니다. 매우 안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신저가를 이미 달성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4,200원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금요일날 살짝 오르고 마감되긴 했지만, 하지만 이렇다고 우리가 방심할 수는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는 120일선은커녕 60일선도 뚫고 있지 못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고로 지금 누군가 저 길이 세계 삼성전자 지금 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 지금 가격은 기회다. 하지만 충분히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최소한 60일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제 진짜 끝이 보이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플러스 또 그것도 장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어디가 저점인지 정확히 맞출 수 있는 능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그냥 지금부터 매수하면 안 되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철저한 분할 매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 올해 말 아니죠, 내년 초까지 그 가격의 평균 가격을 매수한다, 이러한 전략으로 다가가는 게 좀 어떻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조금 안 좋다는 거겠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미 삼성전자를 거의 다 들고 계실 것 같은데 제발 빨리 최소한 7만원, 8만원 이 정도 라인까지는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아직까지 신저가까지는 조금 남았지만, 하지만 당장 내일이죠. 내일 신저가를 달성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동은 당연히 나쁘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외국인이 조금 매수를 하면서 야, 이제 좀 외국인이 돌아오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하지만 환율이 미칠 듯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외국인의 매도세도 엄청나게 크다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쏟아지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율이 얼마인지 보도록 할까요? 진짜 미쳤습니다. 1423원. 이런 환율이 나올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고, 1450원 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도 뭐 가봐야 한 연말쯤에 한번 갈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생각은 완전 틀리고 이러다가 다음 주에 볼 수 있다, 이런 공포까지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와중에 경기 침체 걱정 때문에 유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78.74달러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미국 에너지 관련주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죠. 그리고 환율 10년 차트를 오랜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우리의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날 미국 증시 어떻게 끝났나 봤더니 걱정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우 1.6% 하락, 나스닥 1.8% 하락, S&P 500 1.7% 하락으로 전부 다 큰 폭의 하락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러다가 나스닥 야 이거 뭐 10,000포인트까지 가는 거 아니냐 라는 걱정 나올 수 있겠죠. 다만 그 와중에 마지막에 살짝 고개를 들어서 다음 주는 조금 반등을 해줄까 라는 기대는 조금 가질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봤을 때는 그 확률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걱정이 정말 많이 되는 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미국 증시 또 왜 이렇게 빠졌나 봤더니 일단 경기 침체 온다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우는 3만선을 붕괴했다고 하고 에너지주는 급락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플러스 어제는 또 새로운 악재가 하나 있었는데 영국발 쇼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영국 정부가 바로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뭔가 지금 정세랑 좀 반대로 간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인플레 때문에 전 세계 돈을 빨아들이는 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와중에 영국은 감세 정책 말 그대로 돈을 푼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불안감
불안감에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달러가 급등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 미국 증시는 또 하락을 했다는 소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채권은 급등하는 걸 체크할 수 있고 달러 인덱스도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주말 사이 비트코인을 보자면은 큰 움직임은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이 아니라 S&P 500, 그 다음에 다우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코스피도 1.5% 정도 하락 출발할 걸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기 어려운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월요일 아침에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갈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딱 하나 원하는 게 있다면 바로 아랫골이 큰 양봉 마감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확률은 낮겠지만 꼭 그런 흐름이 진심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야 이거 저점의 신호가 아니냐 라는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 발악제, 러시아 발악제, 연준의 매파 발언 악재 등 악재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이며 당장 저점이 어디인지 예측하기는 너무나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대응한다고 그걸 또 완벽하게 대응하기는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괜히 건드렸다가 더 탈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증시 보지 말고 운동하고 책 읽고 게임하고 영화 보면서 버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같이 끔찍한 장에서는 실적이 없으면 죽는다는 마인드로 종목을 꼼꼼하게 고르는 게 진심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분들 시간 한번 내서 내 종목들 실적 잘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 주 연기금 외국이 무엇을 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안 좋은 와중에도 무엇을 샀을까요? 자, 연기금 LG엔솔, 삼성 SDI, LG노텍, 삼바, 호텔신라, CS윈드, 오리온, 신세계, CG제주당, 두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생명 등등등 이러한 기업들을 매수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은 삼성 SDI, KTNG, 고버스, 하나솔루션, LG노텍,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네이버, SKC, 타차전, 현대차, 셀트리온 등등등 이런 기업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분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LNF, 코스타 레버리지, 삼성전자우, 삼성전기, LG엔솔, 카카오, LG전자 등등등 이런 기업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떠한 뉴스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월요일입니다. 환율 적극 개입을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환율이 조금 잠잠해지나 싶더니 다시 또 환율이 급등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인상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에너지 가격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결국은 물가 상승률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10년물 미국 국채가 11년 만에 3.5%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진짜 미친듯이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다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여행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미국 포드가 엄청나게 급락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공급망 문제를 잘 대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하지만 공급망 문제 때문에 1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거다 이러한 전망을 내놨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목요일날 FOMC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죠. 역시나 매파적인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주가가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는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ARM을 인수할 수 있다 이러한 뉴스가 나왔죠.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지, 그리고 이번 주에 여기에 관련된 주식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데 과연 그 흐름이 다음 주도 이어질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한국에서 실외 마스크가 전면적으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화장품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주일장 보고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가 됩니다. 화요일입니다. 나사 무인 우주 발사체가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수요일입니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가 개최가 됩니다. 세계 제약, 바이오, 건강기능 산업 전시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목요일입니다. 미국 2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 갤럭시 Z 폴드 4 플립4 일본 출시 예정,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뉴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실적 시즌의 시작을 알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테슬라 AI 데이, 여기서는 로봇 관련 이야기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로봇 관련주 관심있게 봐야겠네요. 그리고 크래프톤 신작 문브레이커가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세계 국채지수 WGBI 관찰 대상국에 한국 등재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뭔가 봤더니 바로 세계 국채지수는 러셀그룹이 관리하는 채권 지수인데 미국, 일본, 영국 등 23개 주요국 국채를 아우르는 것으로 선진국 국채클럽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추종 자금만 해도 하나로 약 3천조라고 하니까 과연 우리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지, 들어간다면 당연히 좋은 거라고
발표라고 볼 수 있겠네요. 토요일입니다. 아까 뉴스에서 확인했죠.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달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공모주도 정말 많고요. 그 다음에 증시 일정, 보예수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번 주는 여는 총재들의 연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뉴스 중 하나는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라고 볼 수 있겠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